병원에 안 가는 게 진짜 가능할까?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합니다. 명치 통증 원인, 계속 피곤한 이유, 아침에 손저림,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죠.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딱히 아픈 것도 아닌데 불안하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불편한 감정이 남습니다. 건강이라는 건 늘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니까요. 물론 병원에 가면 안심이 됩니다. 검사를 받고 수치를 확인하고 약을 타오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기대도 생기죠. 하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몇 주, 몇 달 뒤 비슷한 증상으로 다시 병원 문을 두드립니다. 약은 점점 늘고 몸은 나아지기보다 유지만 되는 느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것 같을 때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대로는 평생 이 싸움을 반복하겠구나.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당장 큰돈 들이지 않아도 몸이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강도 운동도 특수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일상 속 물 한 잔, 식사 타이밍, 휴식 같은 순간에 조금 더 정확한 선택을 하는 것. 그 사소한 차이가 우리 몸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바꿉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7가지 실천은 병원에 덜 가기 위한 요령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루틴입니다. 몸이 망가지는데도 시간이 걸리듯 회복에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걸 모른 채로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당신은 다시 병원 접수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제 내 몸을 근본부터 돌보는 진짜 루틴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챕터 1. 몸이 먼저 무너지는 이유. 생각이 과로 중이니까.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더 피곤하지? 밤새 자도 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해요. 하는 일은 늘었는데 체력은 왜 이리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흔히 몸을 쓴 만큼 피곤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머리가 과로 중이라는 걸 모르고 지나칩니다. 하루 종일 멀쩡히 앉아만 있었는데도 지치고 혼자 생각만 해도 어깨가 뻐근하며 밤에는 걱정이 많아져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 그게 바로 정신과로입니다. 몸은 쉬는데 뇌는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 이런 시간이 반복되면 신경계가 과열되고 수면의 질, 면역력, 호르몬 대사까지 전반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한번 떠올려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오르고 속이 답답해지고 식욕이 사라지며 두통이나 피부 트러블, 소화불량까지 동반되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뇌의 피로가 몸 전체에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고를 에이 그냥 스트레스지 뭐 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고깃집에서 회식하고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고 잠은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눕고 다음날 또 피곤해 죽겠다며 커피를 들이붓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회복할 틈도 없이 계속 공격받는 셈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는 지속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하고 면역계의 균형을 깨뜨리며 결국 몸의 재생 기능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비싼 보양식을 챙긴다 해도 몸이 그걸 흡수할 수 없는 상태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쉼도 실력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뇌를 멈추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퇴근 후 30분간 휴대폰 멀리하기, 자기 전에 멍하게 있는 시간 만들기, 아침에 10분 산책하며 아무 생각하지 않기, 수면 1시간 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보내기. 이런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들이 뇌의 알람을 끄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며 밤에는 회복 모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쉬어도 안 쉬는 것 같아.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해.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라면 지금 필요한 건 운동도 약도 아닙니다.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건강은 잘 살아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챕터 2. 배고프지 않은데 왜 먹는 걸까? 식사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지? 분명 어제 폭식은 안 했는데 몸이 무거워요. 자기 전 과자 한 줌 정도는 괜찮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난 조금밖에 먹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식 끼니가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습관성 섭취입니다. 식사 외 시간에 무심코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커피 한 잔에 넣은 시럽, 집중이 안 될 때 집어드는 초콜릿 한 조각, 운전하면서 까먹는 견과류, 그리고 잠들기 전 이건 소화 잘 되라며 먹는 야식까지. 이 모든 것이 몸 안에서는 식사로 인식됩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했을 뿐 소화기관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은 끼니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끼니 사이에 간식을 없애야 비로소 진짜 소식이 됩니다. 간식과 야식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열량 때문이 아닙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췌장이 과로하게 되고 위장이 쉴 틈 없이 일하며 수면질이 떨어지고 작은 염증 반응이 계속되면서 세포 손상이 가속화되고 결국 대사 흐름까지 꼬이면서 체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먹는 행위는 몸의 생리적 리듬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식사는 배고플 때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따라, 지루함에 따라, 심지어 입이 심심해서라는 이유만으로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췌장, 간, 장은 전력으로 작동하게 되고 결국 과로에 빠진 장기들은 소화도 해독도 회복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력을 갉아먹는 습관성 마이크로 폭식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게 너무 일상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간식은 식사입니다. 야식도 식사입니다. 하루 3끼만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5끼, 6끼 이상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속이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지며 체중이 줄고 만성 피로나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정식 식사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오직 물, 미네랄물, 무가당 차만 허용하세요. 식사가 끝났다면 다음 식사까지는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게 진짜 소식이고 건강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챕터 3. 안 먹는 게 위험할까? 계속 먹는 게 더 위험하다. 요즘 따라 속이 자주 더부룩해요. 늘 피곤한데 병원 가면 문제는 없대요. 입맛은 없는데 간식은 계속 먹고 있어요.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는 이제 좀 멈춰줘 라는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한 채 더 자극적인 음식으로 속을 달래고 힘내려면 먹어야지라며 스스로를 설득하죠. 정말 그럴까요? 진짜 회복은 먹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단식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금식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가장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회복 방식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몸은 음식을 섭취한 순간부터 소화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 재생, 독소 배출, 염증 완화 같은 자가 회복 기능은 작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이상 공복이 유지되면 몸은 자동으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자가포식 작용, 오토파지가 활성화되고 염증 유전자의 작동이 억제되며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고 위장관은 휴식 시간을 확보하며 피로 회복, 피부 재생, 면역력 상승까지 이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이 아플 때 입맛이 사라지는 건 몸이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억지로 음식을 넣는 건 회복보다 소화를 우선시하도록 만드는 셈이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먹지 않는다. 감기, 복통, 두통, 피로, 부기, 열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음식은 해답이 아닙니다. 공복이 해답입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굶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활 패턴에 맞는 작은 단식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하루 2끼로 식사 횟수를 줄이고 아침은 생략하기. 주 1회 하루 동안 과일식만 하기. 한 달에 2-3일 저녁을 생략하고 물만 마시기. 아플 때는 최소 16시간 이상 공복 유지하기. 중요한 건 몇 시간 단식했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느냐입니다. 지금은 단식이 일시적인 유행처럼 소비되지만 사실 이건 건강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몸이 망가질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비용 없이 약 없이 몸의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수 있습니다. 챕터 4.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텅 빈 소금이 문제다.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 있죠.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요. 그래서 국물은 건너뛰고 찌개도 싱겁게 끓이고 나트륨 함량을 보고 제품을 다시 내려놓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소금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가공된 소금이에요. 일반 정제염은 염화나트륨 성분만 남기고 몸에 필요한 다른 미네랄은 거의 다 빠져 있어요. 겉은 반짝여도 실속 없는 텅 빈 결정체죠. 이런 소금은 몸속 전해질 균형을 깨고 세포 내 염증을 유발하며 신장이나 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 소금은 전혀 달라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분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서 혈액을 맑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을 건강한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미네랄 소금을 타서 마시면 몸이 바로 반응해요. 눈 떨림이 줄고 속이 편해지고 야간 소변도 줄고 잠도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나트륨 때문이 아니라 소금이 전해질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소금물은 입안 세균이나 위장의 유해균을 줄이고 몸 안의 염증 반응도 낮춰주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만 보충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수분 속에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야 진짜 회복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소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떤 소금을 선택하고 어떻게 먹느냐예요. 하얀 정제염은 피하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자연 소금을 고르세요. 섭취법도 간단해요. 미네랄 소금 2-3g을 따뜻한 물 300에서 500ml에 타서 아침 공복에 한 잔 마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피로, 붓기, 신경 불균형 같은 증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약을 먹지 않아도 제대로 된 소금과 물만으로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건강을 바꾸는 건 소금의 양이 아니라 소금의 질이에요. 이제는 무조건 줄이지만 말고 제대로 알고 골라야 할 때입니다. 챕터 5. 당신이 피곤한 진짜 이유는 단맛 중독일지도 모릅니다. 입에 단 게 들어가면 기분이 풀립니다.
짜증도 줄고 피로도 덜한 것 같고 스트레스도 잠시 잊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달콤한 커피, 설탕이 들어간 간식, 심지어 제로 칼로리 탄산까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바로 계속 피곤한 이유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단맛은 우리 몸에 빠른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는 훨씬 크고 깊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가는 건 혈당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췌장은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해 이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오히려 빠르게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며 또다시 단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는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를 넘어서 면역 기능 저하, 세포 손상, 만성 염증, 그리고 만성 피로까지 끌고 옵니다. 여기에 인공 감미료까지 얹힌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제로 음료나 무설탕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들, 실제로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단맛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교란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리며 결국 식욕 조절을 망가뜨립니다. 게다가 뇌는 그 단맛을 설탕이 들어왔구나 라고 착각해서 포만감을 느끼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더 많이 더 자주 먹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문제는 이런 단맛이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기호식품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게 되고 심지어 식사를 줄여도 단 음료나 디저트는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 단맛 중독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몸은 회복의 기회를 아예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단맛을 끊기 위해선 완전한 제거보다 천천히 교체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첫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에 있는 가공 설탕 제품을 모두 치운다. 커피, 차의 당분을 아예 넣지 않는다. 인공 감미료 제품은 제로여도 끊는다. 천연 재료로 만든 단맛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대추, 유기농 꿀, 마스코바도, 파넬라 등. 단맛을 줄이기 시작하면 처음 며칠은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에서 5일만 지나면 입맛이 달라지고 단맛에 대한 민감도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전보다 더 깊은 포만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피로의 원인을 의심할 때 카페인, 수면 부족, 운동 부족만 볼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몇 번이나 단 걸 섭취하고 있는가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단맛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몸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은밀한 소모일지도 모릅니다. 챕터 6. 세포를 망가뜨리는 건 스트레스, 살리는 건 항산화. 입에 단 게 들어가면 기분이 좀 나아지는 느낌 다들 아시죠? 짜증도 줄고 피로도 덜한 것 같고 스트레스도 잠깐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달달한 커피, 설탕 들어간 간식 혹은 제로 칼로리 탄산까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단맛이 오히려 계속 피곤한 이유일 수도 있다는 사실. 단맛은 빠른 에너지를 주는 듯 보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대가는 꽤 큽니다. 가장 먼저 혈당이 확 올라가고 췌장은 인슐린을 급하게 쏟아내면서 혈당을 다시 끌어내리려고 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면 몸이 축 처지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또 단계 당기고 이렇게 반복되는 혈당 롤러코스터가 시작돼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세포가 손상되고 몸 안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계속되는 피로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인공 감미료까지 얹히면 문제는 더 커져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제로 음료나 무설탕이라고 적힌 간식들에는 실제로 화학적으로 합성된 단맛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성분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을 낮추며 식욕 조절 능력까지 흐트러뜨립니다. 뇌는 이 단맛을 진짜 설탕으로 착각해 포만감을 못 느끼게 만들고 결국 더 자주 더 많이 먹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이 단맛이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우울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단 걸 찾게 되고 식사를 줄여도 디저트는 꼭 챙기게 되는 그 패턴. 그게 바로 단맛에 대한 정서적 의존입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몸은 제대로 회복할 기회를 아예 놓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완전한 단절보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집 안에 있는 가공 설탕 제품부터 정리해보세요. 커피나 차를 마실 때 당분을 아예 빼보세요. 제로라고 쓰인 음료나 간식도 끊어보세요. 대추, 유기농 꿀, 마스코바도 같은 천연 재료로 단맛을 대체해보세요. 물론 처음 며칠은 허전하고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일에서 5일만 참아보면 입맛이 다시 깔끔해지고 단맛에 예민해지면서 전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피로의 원인을 찾을 때 카페인, 수면, 운동만 탓하지 말고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단 걸 먹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보세요. 단맛은 위로가 아니라 조용히 몸을 소모시키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챕터 7. 회복은 단백질로 완성된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보통 근육을 키우는데 필요한 영양소로만 생각하죠. 헬스하는 사람이나 운동선수에게나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단백질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호르몬, 효소, 면역 항체, 심지어 감정 반응까지도 모두 단백질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사실 몸이 회복된다는 건 결국 새 세포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세포의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몸이 자주 피곤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잇몸이 붓거나 피부가 푸석해졌다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문제는 나는 단백질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흡수가 잘 안 되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사는 순간적으로 포만감은 주지만 지나치게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몸속 염증을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먹었느냐 보다 어떤 단백질이냐예요. 그 해답은 식물성 단백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 두유,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견과류, 아마씨, 올리브유처럼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염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공급해줍니다. 특히 우리 체질에는 콩이 잘 맞아요. 오래 먹어온 식재료라서 흡수력도 좋고 부담도 덜하죠. 게다가 콩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회복에 필요한 미세 영양소들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소플라본, 식이섬유, 칼슘, 철분, 마그네슘 같은 것들요. 두유 한 잔, 두부 반못, 볶은 콩가루를 반찬 위에 살짝 뿌리는 것만으로도 세포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꽃가루, 선식, 통곡물 같은 자연식 단백질도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어요. 하루 3끼 중 1끼만이라도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바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이 깊어지며 피로도 덜 느껴질 수 있어요. 몸은 결국 재료로 움직입니다. 좋은 재료가 들어가야 좋은 회복이 일어나는 법이죠. 단백질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몸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은 결심보다 루틴으로 증명된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아프지 않고 병원 갈 일 없이 오래 살고 싶죠. 그런데 생각만큼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정작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 몸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밥 먹고 바로 커피 마시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다가 겨우 눈 붙이고 입이 심심하다고 아무거나 집어먹고 참는 걸 미덕이라 여기며 스트레스를 꾹꾹 눌러왔죠. 그 결과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감정은 예민해지고 피로는 기본값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삶을 바꾸는데 대단한 결심은 필요 없어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대신 잠깐 멈춰보기. 입이 심심할 땐 간식 대신 따뜻한 물 마시기. 끼니와 끼니 사이 공복 시간 주기. 지쳤을 땐 단 것보다 단순한 식사로 정리하기. 하루를 좋은 소금물로 시작하고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선택하고 매일 한 줌의 신선한 채소를 챙겨 먹는 것.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건 하루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부터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이라면 이미 첫 번째 선택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작은 행동이 내 몸을 바꾸고 바뀐 몸이 또 다른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루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쉬운 실천으로 몸을 바꾸는 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당신의 건강한 루틴 여기서 함께 시작해요. 지금까지 건강온TV입니다. 감사합니다.